오늘은 그 수연 마케터님이랑 저랑 보이드 네이버 파워링크 로아스 500% 올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워링크의 조금 초기 설명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뭐 500% 올리는 특별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거 쓰면서 해도 되나요? 네네네. 우선은 파워링크란 네이버 에세이 광고이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키워드형 텍스트 광고입니다. 구매 의도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클릭률이 높고 높은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광고주분들이랑 실제로 통화를 하다 보면 자사면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를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제 쿼리 수가 적다 보면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럴 때 파워링크 광고를 진행을 하셔서 맨 위 1순위를 점유를 하시면 노출을 시킬 수 있다. 근데 또 주의할 점은 파워링크 광고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1순위, 파워링크 안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네이버 지면에서 최상단에 뜨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 검색 광고 진행해보면 네이버 그 지면에 파워링크 지면, 그리고 쇼핑 검색 지면, 뭐 블로그 지면, 이렇게 지면 구자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워링크 구자가 키워드마다 맨 하단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위를 점유한다고 하면 그 맨 하단 위치 파워링크 구자에서 1위를 점유하는 거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입찰가가 중요한 거죠. 그쵸? 순위에서는 입찰가는 70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메인 키워드는 입찰가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세부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메인과 세부의 비율을 적절히 섞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저희가 키워드를 점유할 때 이제 수연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찰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네이버는 또 클릭당 과금, CPC 과금이기 때문에. 근데 알아두시면 좋을 게, 만약에 저희가 1위를 120원? 1위가 120원이고 어떤 A라는 키워드에 만약에 1위가 120원이고 2위가 90원이라고 쳤을 때 저희가 만약에 1위를 점유를 했어요. 1위를 점유를 했는데 만약에 1위에서 클릭을 했다고 해도 부과되는 CPC는 2위 금액에 이게 좀 느리네요, 키워드가. 그쵸? 2위 금액에 10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위를 120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120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1위로 노출되고 있고 90원으로 설정했을 때 2위로 노출돼서 2위 금액이 90원인 거를 만약에 찾았어요. 그러면 1위를 점유하려고 할 때 120원으로 해두어도 막상 발생하는 클릭당 비용은 하순위 플러스 10원이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위,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1위를 점유해야 한다라고 하면 1위는 그냥 금액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러프하게 설정을 해두기는 해요. 어차피 2위 금액, 정해진 2위 금액에서 10원만 더 부과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전제 조건이 1위를 점유할 때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메인 세부의 비율을 적절히 섞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코멘트로 보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성과 내는 게 또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클릭이나 전환이 거의 발생하는 게 메인 키워드의 확률이 높은데, 세부 키워드는 정말 적은 확률이지만 한 번 전환이 발생했을 때 광고 성과를 올려주는 역할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수연 마케터님이 너무 표현을 잘 해주신 게 적절히 섞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것도 그래서 조금 사실 네이버가 저는 저희 광고 매체 중에서 가장 좀 시간이랑 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세부 키워드 중에서도 효율 키워드를 발굴을 해내면 메인 키워드보다 사실 더 효자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메인 키워드는 너무 많이 뿌려놓으면 그 과금만 되고 또 키워드 비싼데 저희 광고비 좀 부과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키워드를 조금 서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예산 누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예산 누수 방지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예산 누수 방지법은 키워드 점검, 정기 점검 및 비효율 키워드 제거. 주기적으로 키워드를 정기 점검한 뒤에 효율이 나오지 않는 키워드는 가감하게 오프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사 키워드의 경우에 행사가 종료가 되면은 키워드를 비활성화해줍니다. 행사 시즌이 아닌데 행사 키워드가 계속 노출이 되면은 예산 누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CTR 전환율 기준으로 우선순위 재정비. 광고를 돌려본 뒤에 CTR 클릭률과 전환율 높은 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비를 하고, 또 필요 없는 키워드는 삭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예산 누수 방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을 또 덧붙여 보자면,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를 뽑아볼 수 있잖아요. 다차원 보고서에서 실제로 저희 마케터들이 광고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성별, 연령, 시간대, 요일 확인. 요거를 조금 큰 틀로 봤을 때 많이 하고요. 성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성별이 저희가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남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뉘는데, 그 남자 성별, 여자 성별, 알 수 없음 성별에서 효율이 굳이 좋지 않은 성별은 오프를 한 편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오프를 해서 효율이 좋은 쪽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성별 필터링을 한번 진행하고, 연령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그 미성년자 연령에서 효율이 안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령도 굳이 필요 없으면 오프를 하고, 근데 이것도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게, 이런 이제 성과가 좋지 않은 연령은 당연히 네이버는 클릭당 과금이다 보니까 클릭도 적겠죠. 그러면 광고비가 지출되는 것도 적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광고주 분께서는 어차피 비용 많이 안 타는데 그냥 켜두시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거는 광고주 분이랑 마케터 분이랑 원활하게 소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 안녕하세요. 네, 연령은 미성년자 연령, 성과 안 좋은 경우 있음. 그리고 시간대는 주로 언제 시간대가 효율이 없을 것 같으세요? 밤이나 새벽. 맞습니다. 새벽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도 성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요일은 평일 주말로 나눠서 보기는 해요. 평일 주말로 나눠서 보고, 근데 이 중에서 조금 제가 운영했을 때로 보면 대체적으로는
그 연령 부분은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미성년자 연령은 저는 좀 그 성과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뭐 동일하거나 우월하다라고 느끼지는 많이 못했었고, 근데 성별이나 이제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브랜드별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모든 브랜드에 다 적용하지 마시고, 왜냐면 새벽 시간대여도 오히려 성과가 편차가 없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평일 주말이 편차가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없는 브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차원 보고서로는 1차적으로 가장 큰 틀로는 이렇게 조금 제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1번 2번은 지면 제외입니다. 지면 제외.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는 지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면 중에서도 이전에 이제 저랑 그 저희 팀 팀장님, 상민 팀장님이랑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지면은 품질 지수에도 영향을 좀 안 좋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면도 만약에 좀 계속해서 운영해보시다 보면 성과가 나오는 지면과 나오지 않는 지면이 어느 정도 좀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지면도 필터링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네. 품질 지수를 많이들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품질 지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어떻게 매겨지냐? CTR과 광고 적합도, 그리고 랜딩 페이지 품질에 따라서 네이버 AI가 결정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키워드 품질 지수 딱 맞게 오, 질문을 품질 주셨네요. 지수 이렇게 CTR 광고 적합도 랜딩 페이지 품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과 이미지가 얼마나 연관이 돼 있는지나 클릭률이 많이 낮은 거는 품질 지수가 좀 낮아지거나 그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글이랑 검색 광고가 저희가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잖아요. 네. 구글이랑 네이버랑 이제 둘 다 품질 지수가 중요한데, CTR 나쁘지 않은데 키워드 품질 지수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구글이랑 네이버 둘 다 검색 광고를 진행하실 때 이제 품질 지수가 중요한데,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연 마케터님이 말씀 주신 CTR, 광고 적합도, 랜딩 페이지 품질 모두 구글, 네이버 둘 다 중요하지만 요거는 네이버보다는 구글에 조금 더 우선순위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네이버는 이거 플러스 입찰가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TR이 나쁘지 않은데 키워드 품질 지수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네이버는 CPC 과금이 가장 좀 큰 매체이다 보니까 입찰가를 혹시 너무 낮게 좀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으실까요, 혹시? A/B 테스트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A/B 테스트를 어떨 A/B 때 테스트. 진행하시나요?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판단할 때 A/B 테스트를 많이 씁니다. 키워드별 성과를 이제 판단을 할 때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플러스로 저는 소재 테스트 진행할 때에도 A/B 테스트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벤트 같은 거를 할 때 소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기간 소구도 할 수 있고, 할인율 소구도 할 수 있고, 상품 소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을 할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 소재명 부분에서 저희가 소구점을 이제 따로 잡아서 여러 개를 세팅해서 어차피 롤링돼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테스트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 기간일 때 할인율 소구, 기간 소구,
상품 소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는 그 데이터는 그러면 어떤 요거를 진행을 하시면 데이터는 어떤 걸 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어떤 걸 보냐면 소재에서 할인율 소구, 기간 소구, 상품 소구를 세팅을 한 다음에 세 개가 아까 말씀드렸듯 롤링돼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많이 좀 보여지고 어떤 게 또 좀 적게 보여지고 어떤 게 더 클릭이 많고 적고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시에 세 개를 다 보여주고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서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 노출 클릭을 보는 게 아니라 CTR 저희 그 퍼센트로 계산한 수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전환 매출액을 저는 좀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할인율을 소구해서 유입된 고객들이 결제하는 객단가와 기간을 소구해서 유입된 고객들이 결제하는 객단가와 상품 소구를 해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결제하는 객단가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할인율 소구 뭐 평소에 뭐 80% 할인이라고 하면 지금 많이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오히려 좀 결제 금액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상품 소구만 한다고 하면 굳이 나한테 필요한 상품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결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재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CTR도 물론 보지만 CTR을 메인으로 보기보다는 CTR은 좀 참고용으로 보고 객단가, 그 구매 전환이 일어날 때 객단가의 그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보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또 어떤 테스트가 있을까요? 어떤 테스트가 있죠? 키워드별 성과는 어떻게 어떤 키워드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메인 서브 그거로 보시나요? 네, 메인과 서브. 메인과 서브로 보시고 그리고 또 제 광고주 분 중에 한 분은 소구점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키워드로 이제 소구점 테스트를 하는 건데 요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A 상품에 예를 들어서 밀착력 이 뷰티업체였는데 밀착력이랑 관련된 키워드 이게 밀착력 소구라고 하고 2번은 컬러 소구 뭐 몇 호 이런 거 있잖아요. 컬러 소구 그리고 3번은 또 순한 이 제품이 되게 순하다 해서 민감성 소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랜딩 페이지를 다 동일하게 A 상품으로 걸어놓고 이제 키워드만 나눠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소구에서 더 반응이 잘 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 파워링크 물론 저희가 소구점 테스트를 메타나 배너 광고 같이 소재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키워드 광고에서 오는 소구점이랑 배너 광고에서 오는 소구점이랑 또 니즈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배너 광고는 이미지가 주는 게 좀 크고 파워링크 같은 검색 광고는 그런 시각적인 게 좀 적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의 니즈가 더 저는 잘 담긴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메타 광고에서 소구점 테스트하고 거기서 발견한 소구점으로 네이버 키워드 베리에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파워링크에서 소구점 테스트를 하고 이게 조금 더 명확한 니즈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구점으로 배너 광고 소재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어서 뭐 메타를 하고 네이버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를 하고 메타로 연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해본 게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 성과랑 소재 테스트랑 소구점 테스트랑 근데 이 소재 테스트 할 때 그것도 해봤어요. 저는 랜딩 소구 랜딩 소구도 해봤는데 랜딩 소구를 메인 페이지랑 카테고리 페이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을 눌렀을 때 그냥 자사 메인 홈으로 떨어뜨리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상품이 바로 보이는 카테고리로 떨어뜨리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환 매출액 그 구매 객단가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랜딩 페이지가 더 잘 나오나요? 보통?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결과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저는 카테고리가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만약에 옷 쇼핑몰이라고 쳤을 때 양말을 세부 키워드를 설정해 놓은 옷 쇼핑몰이라면 양말을 구매하려고 치신 거잖아요. 양말을 쳐서 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냥 메인 페이지로 가면은 모든 옷이나 뭐 셔츠, 바지 다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뭔가 이탈률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네. 조금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참고해서 들으셔야 하는 게, 제가 어쨌든 진행해 본 거는 좀 한정적이고 모든 브랜드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셔야 하고, 요거를 좀 100%라고 하고 바로 적용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꼭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진행했었을 때는 메인 페이지에서 성과가 더 좋았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조금 의외였던 게, 저도 이제 수연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 페이지에서 뭔가 성과가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메인보다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근데 메인 페이지에서 더 성과가 좋았어요. 전환율도 좋았고. 그쵸. 의외죠. 맞아요. 그래서 꼭 A/B 테스트를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CTR도 더 좋았고 전환율 CVR도 더 좋았고 전환 매출액도 더 좋았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았어요. 네,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둘 중에 뭐가 더 뛰어났냐라고 하면, 굳이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메인 페이지에서 조금 더 반응이 좋았다. 근데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타이밍이 좋았던 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테스트를 만약 궁금하시다면 직접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알짜배기들만 조금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3분 정도만 대기해보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기다리는 동안 제 팁인데, 제가 뷰티 브랜드를 조금 많이 해요. 뷰티 업종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뷰티 업종은 파워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파워링크가 저는 쇼핑 검색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더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성과를 볼 수 있는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워링크는 전환율보다는 클릭률이 더 높고, 그 말인즉슨 그 전환 매출액보다는 지출되는 광고비가 더 많은 특징이 조금 있어서, 오히려 뷰티 업종은 저희가 쇼핑 검색은 거의 다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쇼핑 검색을 선 진행하고 전환 키워드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로 파워링크를 진행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상품이랑, 어쨌든 쇼핑 검색에서 우리 상품이랑 연관된, 관련된, 그리고 전환이 발생한 거는 어쨌든 니즈가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파워링크 쪽으로 가지고 가서 지면을 그때 넓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이제 파워링크 따로, 쇼핑 검색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요거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좀 광고비 누수를 방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제목을 뭐 500% 하는 방법이라고 가져왔지만 사실 누수되는 비용만 막아도, 왜냐면 로아스 자체가 계산되는 수식이 광고 그 지출 총비용분의 전환 매출액이잖아요. 그래서 누수되는 총비용만 나가도 로아스를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들 이제 성과를 올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지 이 누수되는 비용을 막으려는 거에는 조금 인지를 못 하시는 광고주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게 오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추가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 이제 7월에 이제 또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하반기 저희가 보면 연초 그리고 그 하반기 시작 7월 이때쯤 전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좀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7월 방송 때에는 그런 뭐 미디어 믹스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방향성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